유형자산, 정부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교환취득, 그리고 손상차손 인식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자, X1년 초에 이 회사가 5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반구 A를 100만원에 취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보조금 수취한 거죠.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정액법 상각이에요. 자, 정부보조금액 회처리는 원가차감법, 즉 자산차감법이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한다. 그래서 차량운반구를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정부보조금은 차량운반구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면서 내용연수 5년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X2년 초에 요구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수취한 정부보조금을 50만원 모두 상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1에서 X1년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어요. 자, 일단 이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A의 취득원가는 100만원이죠. 100만원. X1년 초 100만원에 취득했고 정부보조금 50만원을 취득했죠. 자, 그런데 원가차감법,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50만원 정부보조금을 차감해서 차량 운반구의 순액은 50만원으로 X1년 초에 회계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보면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용연수 5년 후에 잔존가치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 잔액도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제로 이렇게 되고, 자,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100만원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은 그 감가상각되는 금액에서 또 차감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X1년 단기 비용 인식액은 이때는 그냥 순액으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순액으로. 그래서 차량운반구 원래 취득원가를 순액으로 X1년 초에 취득 시점에서의 순액은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 말 잔액이 제로입니다.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될 순액은 50만원이죠. 원래 100만원인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원인데 정부보조금 50만원이 그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돼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5년 동안에 감가상각 인식해야 될 금액이 50만원이에요. 순액으로. 자,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기 때문에 나누기 5년 하면은 X1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순액은 10만원이죠. 이와 같이 단기 비용 인식액 요구하면은 이제 순액으로 50만원에서 제로 빼가지고 나누기 5년 순액으로 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X1년 말 차량운반구 A의 장부금액을 요구했어요. 자, 지금 X2년 초에 정부보조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X1년 말에는 아직 상환하기 전이죠. 그래서 X1년 말 차량운반구 A의 장부금액 요구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환 전입니다. 자, 이 X1년 말 차량운반구 장부금액 구할 때도 그냥 순액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기초액 50만원이었는데 기초 장부금액이 자 1차년도에 10만원만큼 상각했기 때문에 X1년 감가상각비가 10만원이죠. 원래 20만원인데 정부보조금 10만원이 상각되므로 그게 감가상각비에서 차감돼 가지고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X1년에 감가상각 인식된 금액은 순액으로 1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뺀 나머지 40만원이 X1년 말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입니다. 자, 이 40만원을 여기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 차량운반구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정부보조금 고려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보면 감가상각비가 20만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X1년 말 잔액이 40만원이죠. 그래서 40만원 뺀 나머지 40만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장부금액 구할 때는 순액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구한 게 X2년 초 정부보조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 차량운반구 A의 장부금액 물어봤습니다. X2년 초 상환 후 장부금액. 자, 이때는 정부보조금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계산하면 편리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최초의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없었다면 최초 1년 동안에 20만 원만큼 상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이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정부 보조금 잔액도 제로고 빼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 맞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번 보기 위해서 이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조건. 자, 회사가 정부 보조금 상환 후에, 그러니까 X1년 초에 상환 후에 차량 운반구 A를 X2년 초에 주 대안, 그러니까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구 B하고 자, 취득원가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회사의 금액이죠. 교환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환 시점에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교환 취득한 차량 운반구 B의 공정가치가 90만 원 주어져 있죠. 자,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손익을 인식해야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가 명백하므로 차량 운반구 A의 공정가치 요거를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활용한다. 그래서 공정가치 차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래서 현금 10만 원을 수취한 경우입니다. 자,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없고 잔존 내역 연수 4년을 적용합니다. 차량 운반구 B에 대해서. 자, 그래서 물음 2에서 X1년 초에 교환했을 때 회사가 인식할 차량 운반구 B의 취득원가 물어봤습니다. 자, 새로운 차량의 취득원가를 요구했죠. 자, 기본적으로 취득원가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입니다.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 정의 자체가, 원가의 정의 자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죠.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그 제공한 것의 금액이 원가가 있죠. 그래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기본적으로 원가입니다. 원가. 자, 그래서 이 제공한 대가 차량 A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한 A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차량 운반구 B의 공정가치 이거는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원가는 일단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원가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제공했죠. 자, 그런데 제공하면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공한 순원가는 90만 원이죠. 90만 원이 차량 운반구 B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 회사가 인식할 처분 손익 요구했습니다. 처분 손익. 자,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에요. 항상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 자, 그래서 처분한 차량 A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X2년 초 차량의 장부 금액 80만 원이었죠? 80만 원.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즉 처분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받고 처분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00만 원이 처분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 20만 원 처분 이익이 인식되죠. 회계 처리는 이제 해설 참조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 교환 취득 관련해 가지고 내용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 결여된 경우라면은 이 물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 기존 자산의 수익 창출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처분 손익 이 금액을 자체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인식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
교환 취득으로 인한 차량 운반고 피해 취득 원가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여기에 대입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똑같고 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라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대신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그냥 계속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여기에 대입해 가지고 이 취득한 차량 운반고 피해 취득 원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였죠. 근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만약에 여기 이 90만원 요게 더 명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그때는 취득한 차량 운반고 피해 취득 원가를 취득한 자산 피해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0만원이 되겠죠. 만약에 이 금액 90만원. 자, 이렇게 직접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해서 이걸로 직접 측정할 때는 이때 이 수령하거나 지급한 현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90만원 이 취득한 차량 운반고 피해 공정가치 90만원으로 직접 측정하고 취득 원가를, 그리고 수령한 현금은 처분 손익 인식할 때 처분 금액에 고려합니다. 처분 금액에. 자, 그래서 만약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라면 차량 운반고 피해 취득 원가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고 이 취득 원가가 취득한 자산 피해 공정가치 90만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처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처분 금액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 90만원. 이 9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수령한 현금 어떻게 됩니까? 수령한 현금은 여기서 더해야죠. 그래서 10만원. 결국 이 기존 차량을 100만원에 처분했다고 보는 겁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90만원 받고 처분하고 현금 10만원도 받은 거예요. 결국 차량 A를 제공하면서 100만원을 받고 처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수취한 현금, 요게 처분 금액이 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빼가지고 처분 손익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그런 이제 그 어떤 공식처럼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없는 경우는 처분 손익 인식하지 않고 여기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이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이 취득원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직접 측정하고 대신 수취한 현금은 여기 처분 손익 구할 때 이 처분 금액에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수취한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금액을 구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빼가지고 처분 손익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량 운반고 피해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죠. 사용하면서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가는 경우입니다. 자, 손상 징후를 검토해서 회수 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죠. 그래서 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주어져 있습니다. 자,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치하고 순공정가치 중에 큰 금액이죠. 계속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분하거나 둘 중에 회사는 큰 대안을 선택할 것이므로 이 둘 중에 큰 금액, 큰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X2년 말 회수 가능액은 65만원이고 X3년 말 회수 가능액은 10만원이 되겠죠. 자, 물음 3. X2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X2년 초에 아까 차량원보험금 피해 취득원가가 90만원이었죠. 90만원으로 회계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죠. 자, 지금 보면 차량원보험금 피는 정액법 상각이고 B에 대해서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4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상각을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잔존가치 없이 4년 상각하니까 연간 감가상각비가 90만원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4년이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이 2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2만 5천원 상각하고 나면 상각 후 장부 금액이 90만원에서 22만 5천원 뺀 67만 5천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일단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2년 말 공정가치가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재평가 손실에서 7만 5천원을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회수가능액을 보니까 65만원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보다 회수가능액이 더 크므로 이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난 후에 X3년도에는 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X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잔존가치가 없고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이제 3년이기 때문에 1년 경과했죠. 3년이기 때문에 X3년도 감가상각비는 60만원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3년이 되겠죠. 60만원 마이너스 제로 나누기 3년에서 20만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X3년 말 상각 후 장부금액은 40만원이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 X3년 말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재평가한다고 가정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X3년 말 35만원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자, 상각 후 장부금액보다 재평가 공정가치가 더 작기 때문에 또 재평가 손실 5만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것도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X3년 말에 봤더니 회수가능액이 10만원 뿐이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해 줘야겠죠. 그래서 회수가능액 10만원으로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 25만원 인식을 해 줘야 되죠. 자, 따라서 요구사항 X2년 단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보면 여기서 차량원방구 B와 관련해 가지고 X2년 단기비용 인식액이니까 X2년 감가상각비 요 차액 22만 5천원이죠. 22만 5천원. 손상차손 7만 5천원. 재평가 손실이죠. 재평가 손실 7만 5천원. 자, 뿐만 아니라 주의하실 점. 이게 지금 물음마다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주어진 상황이 다 별도가 아니고 이 문제는 다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아까 X2년 초에 정부보조금을 상환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동안 인식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10만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원방구 A와 관련해 가지고 X2년 초 정부보조금 상환 시에 차량원방구 A와 관련해서 인식할 감가상각비 10만원도 단기비용 인식액에 꼭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빠뜨리기가 쉬워요. 지금 문제가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정부보조금 상환할 때 실제 감가상각비 X1년도에 감가상각비 차감했던 10만원 있죠. 여기 10만원을 상환 시 일시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해서 40만원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X3년도 단기비용 인식액은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감가상각비 이 두 금액 차액 20만원이죠. 20만원. 그 다음에 재평가 손실 5만원, 손상차손 25만원 합해서 50만원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